41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왜냐면 많은 학생들이 원래는 상용 로그에 정수분부, 소수분부 나오면 문제를 풀지도 않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자, 그 녀석의 내용을 똑바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로그 n이라는 상용 로그 값이 있을 때는요, 이 값은 분명히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이 나오고, 얘가 정수, 얘가 소수 부분입니다. 그때 얘 정수는 분명히 내가 이걸 정수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 알파는 0부터 소수니까 1 사이에 있다. 이 녀석을 표현해서 얘도 미지수고 얘도 미지수고 얘도 미지수고 얘도 어떤 조건들이 되니까 이게 미지수가 많다 보니까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어떤 미지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뭐하면 적으면, 즉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으면 그때 푸는 방법이 항등식, 부정방정식, 유리식 그 세 계통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시죠? 제가 매번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표시를 안 해주면 문제를 뭐 할 수밖에 없다? 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만 표시를 해주면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풀지 않아도 되는데, 물론 이걸 알아도 좀 힘들긴 합니다. 자,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일반항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분명 얘가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위에도 n에 관한 2차식으로 분명히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수렴값이 나올 거니까. 그럼 그걸 인지를 해두고 이 일반항을 정의 내린 게 상용 로그의 어떤 정수분과 소수분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의를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로그 t가 일단 정수와 소수분이 나왔으니까 빨리 일단은 뭐 하라고? 로그 t라는 녀석의 값은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ft는 뭐라고 나오고 빨리 정수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gt라는 녀석은 소수 부분이니까 0보다 크거나고 1보다 작다를 표시해주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녀석의 조건들을 표시를 안 해줬을 때 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연수에 대해 식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ft는 분명히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정수라 그랬죠. 그리고 얘는 분명히 gt는 소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을 만족시킬 때 이것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모든 ft의 합을 구하래요. 그 합이 an이라고 정의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ft를 구하라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쵸? 이 녀석 식을 만족시키는 ft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분명히 이 문제를 갖다 풀려고 할 때 ft도 gt도 n도 미지수야. 그럼 미지수는 3개입니다. 근데 식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때 여러분들이 떠오를 때 분명히 항등식 아니면 부정방식, 유리식인데 유리식입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 다음 분명히 항등식입니까? 항등식 아니겠죠. 그럼 분명히 뭐로 풀어야 돼? 부정방정식으로 이 꼴을 일단 나타내야 돼. 그럼 자변이 정수니까 우변도 분명히 정수 곱하기 정수를 일단은 표현해야 되니까 얘를 갖다 뭐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n이 동시에 발생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n으로 일단은 묶어주셔야 됩니다. 묶어주고 안으로 들어가면 얘는 9 곱하기 뭐라고 한다고? gt 마이너스 3분의 1에 뭐가 될 거고? 제곱이 될 거고 그 뒤에 빼기 1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그때 이 gt, ft라는 녀석을 갖다 내가 새롭게 그냥 hx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뭐라 한다고? hx라고 한번 넣으면 즉 누구를? 얘를 갖다가 hx라고 놓고 얘를 x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를 갖다 x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럼 hx는 분명히 9 곱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 x-3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이 녀석에 포함되는 정수 부분이 있어야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로 표현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함수식으로 쓸 거라고. 왜냐면 주어진 녀석의 x값의 범위 내에 이 x값이 지금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x가 어디부터? 0부터 1까지. 그럼 0부터 1까지 사이에 이 녀석에 대한 정수값이 뭐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 분명히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 그래프 그리면 자 9니까요. 자 얘가 0부터니까 0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네, 빵이 되겠네요. 그리고 얘가 분명히 3분의 1이라는 값에서 분명히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0부터 1까지니까 0을 집어넣을 때는 빵이 될 거고 3분의 1 때는 마이너스 1이고요.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2 제곱 9분의 4잖아요. 그럼 4 빼기니까 여기가 분명히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뭐라는 얘기야? 4가 됐다는 얘기야. 이제 3이죠. 3. 그래서 결국은 얘가 이 hx 즉 이 값이 취하는 값의 범위는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를 가지니까 hx라는 녀석의 표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마이너스 1부터 분명히 0일 때의 값이니까 요 3분의 1도 여기 포함되죠. 그 다음에 요 값은 얼마입니까? 1일 때는 여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3보다는 작다. 이런 범위를 찾을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랬을 때 내가 분명히 ft라는 녀석은 n 곱하기 hx로 표현되어 있죠. 얘를 hx 놨으니까. 근데 hx의 범위가 이렇게 주었으니까 ft는 분명히 마이너스 n부터 어디까지? n 곱하기 hx라는 녀석은 3n까지가 되겠네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이 녀석의 ft가 되는 거죠. 그럼 ft라는 녀석은 분명히 정수 부분이라 했으니까 정수 부분의 모든 합이 an이다 했어. 그럼 마이너스 n부터 3n까지 정수 부분을 다 쓰시면 즉 마이너스 n 더하기 마이너스 m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m 플러스 2 뭐 이렇게 나가서 땡땡땡 해가지고 결국 0이 나올 거고 1 나오고 2 나오고 또 해서 n 나올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어디까지? 3n-1까지를 다 더하는 게 이 값이 뭐가 됐더라? an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위에 걸 일단 지울게요. 그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n부터 0까지 해서 0부터 n까지는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니야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싹 다 지워지겠죠. 아니 왜냐면 마이너스 3부터 해도 5까지 이렇게 범위가 있으면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3까지는 이렇게 싹 하고 지워질 거 아니야 더하면. 그럼 결국 4 더하기 5를 구하는 것처럼 마이너스 n부터 분명히 플러스 n까지는 똑같이 다 지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an 값은 결국은 뭐냐면 n 플러스 1 더하기 n 플러스 2 더하기 n 플러스 3 해가지고 땡땡땡 해가지고 어디까지? 3n-1까지 합이 되겠다는 거죠. 이 계속 하나씩 커지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분명히 등차 수열이겠죠? 등차 수열의 합은 첫항 더하기 끝항. 첫항 더하기 끝항은 얼마입니까? 4n이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개수를 구하면 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개수는 분명히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하나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3n-1에서 빼기 n 빼기 1이 돼서 하나를 더 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툭툭 쥐어서 얼마가 되더라? 2n-1이 되고 그 값이 2로 나눠준 값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면 이 값이 되겠다.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럼 이제 an을 구했으니까 우리는 극한 처리는 결국은 마지막만 하시면 돼요. n제곱 분의 얘는 2n 곱하기 2n-1이니까 최고차의 개수의 비는 1분의 4가 돼서 이 값은 4가 되겠다. 이렇게 이끌어내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41번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이 값을 해결해낼 때 부정방정식 즉 미지수의 개수가 지금부터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그냥 뭐야 써주시게 하고 이 조건을 통해서 이 값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많이 반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로그로 분명히 문제를 주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 풀더라도 그렇게 상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자꾸 풀어보시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력이나 어떤 해결력, 그 다음에 어떤 추론 능력, 이런 추론 능력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자꾸 연습을 해보시고 스스로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풀이를 듣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자꾸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해력이나 이런 추론 능력들이 상승이 된다는 얘기예요. 난이도가 꽤 있는 형태의 문제였으므로 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41번 문제 풀이 여기까지였습니다.